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2해 전 일이에요. 38살이던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의사들은 의식을 완전히 잃었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눈도 뜰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귀만큼은 또렷했죠. 그래서 알 수 있었어요. 제 침대 옆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의 진짜 모습도, 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속삭임도 말이에요. 혹시 선행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런 말 별로 안 믿었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다면 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정말 절망적이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제게 그냥 간병인이라고 소개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왜 제 곁에 나타났는지를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제가 어떻게 죽음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도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죽은 척하며 살아남은 이야기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예상 못한 사람에게서 구원받은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내 인생을 되찾아가는 이야기죠. 모든 건 그날, 그 추락의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요. 도연이가 오늘 일찍 들어올게라고 했고, 저는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답했어요. 결혼한 지 12년 그런 평범한 인사가 제 마지막 기억이 될 줄은 몰랐죠. 점심에 친구 미정이를 만나러 강남으로 향했어요. 날씨도 좋았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생각에 기분도 좋았죠. 신호등에서 정차했을 때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서 온 충격,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암전. 깨어난 건 병원이었어요. 정확히는 깨어난 게 아니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였죠. 눈도 뜰 수 없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는데 귀만큼은 또렷했어요.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수혈 준비하고 산소 포화도 체크.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다만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알 수 있었죠. 그때 도연이가 달려왔어요. 서진아, 서진아. 제 손을 꼭 잡는 따뜻한 감촉을 느꼈어요. 그 순간 안도감이 들었어요. 도연이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의사 선생님, 제 아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깨어날 가능성은? 환자분의 뇌파 검사 결과를 보면 특이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나타나지 않을 반응들이죠. 혹시 주변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희망이 생겼어요. 제가 완전히 식물인간이 된 건 아니구나 싶었죠. 언젠가는 깨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요. 서진아, 들려?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꼭 일어날 거야.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어루만져 주셨고, 친정 부모님은 번갈아 가며 저를 지켜봐 주셨어요. 친구들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빨리 일어나라고 격려해 줬죠.
특히 도연이는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으면서 제 곁을 지켜줬죠. 간호사들도 남편분이 정말 좋으시네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기자들이 찾아왔을 때도 완벽한 남편의 모습을 보였어요. 아내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걱정에 지친 표정,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까지 정말 완벽했어요. 기자들도 감동받는 것 같았고,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면 달랐어요. 처음에는 아주 미묘한 변화였어요. 제 손을 잡던 손길이 조금씩 차가워지고 저에게 하는 말도 줄어들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병실에 들어와서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언제까지 이럴 건지 모르겠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했죠.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 힘들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혼잣말들이 계속됐어요. 의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식으로 몇 년씩 가면 어떡하지? 정말 골치 아픈 일이네. 골치 아픈 일이라니.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도연이에게 골치 아픈 존재가 된 건가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도연이가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병실까지 들렸거든요. 응, 나야. 병원이야. 아직 깨어날 기미가 없어. 의사도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다고 해. 조금만 더 기다려봐.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 도연이의 차갑고 건조한 업무용 목소리였죠. 마치 귀찮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크게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리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제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 의사 선생님과의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큰 호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런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깨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모든 게 들어 있었어요. 실망도, 체념도, 그리고 어쩌면 안도감도요. 마치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듯한 안도감 말이에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 늦게 하이힐 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 오빠, 여기 없어요? 나경이었어요. 도연이의 비서였던 최나경 말이에요. 그 여자가 왜 병원에 있는 거죠? 잠시 후 도연이가 들어왔어요. 왜 여기까지 와? 위험하다고 했잖아. 위험하다고요? 뭐가 위험하다는 건가요? 궁금해서요. 언니가 어떤 상태인지. 언니라고요? 그 여자가 절 언니라고 부르다니. 소름이 돋았어요. 조심해야 해. 혹시 누가 볼지 몰라. 알아요. 그래서 간호사들 교대하는 시간에 맞춰서 온 거잖아요. 그들이 은밀히 만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병실에서요. 간호사들의 근무 패턴까지 파악해서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해요? 너무 답답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상황을 보고 있어. 계획이 틀어지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미 계획은 그대로야.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야. 계획이라니.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럼 언니가 깨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깨어날 리 없어.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만에 하나. 만에 하나는 없어. 그럴 가능성은 제로야.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들이 제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게 명확했거든요. 그럼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 다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 지금 성급하게 움직이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서류 작업은 이미 준비했어. 시간이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무슨 서류 작업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저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일은 절대 아닐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럼 재산 문제는? 그것도 다 계획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재산 문제라니.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도연이의 재산을요? 아니, 우리 둘의 재산을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제가 믿었던 남편과 그의 불륜녀가 저 몰래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깨어나지 않는다는, 아니 죽는다는 전제하에요. 혹시 제 사고가 정말로 사고였을까? 아니면 상상하기도 싫었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은 정말 끔찍했어요. 잠도 올 리 없었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2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 죽음을 바라고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새로운 사람이 제 병실에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서진님을 담당하게 된 장민호입니다. 간병인이었는데 목소리가 참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의 바른 인사였어요. 그동안 만났던 다른 간병인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좀 더 세심하고 진심이 담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건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제 곁에 나타났는지는요. 모든 게 더 복잡해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간병인 민호 씨가 오고 나서 며칠간은 조금 평온했어요. 그분은 정말 성실하고 꼼꼼한 분이었거든요. 제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하시고 침상도 자주 정리해 주시고 가끔씩은 조용히 책을 읽어 주시기도 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창밖에 벚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그런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동안 제 귀에 들어왔던 건 의료진들의 차가운 의학 용어들이나 도현이의 냉정한 목소리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민호 씨는 이미 퇴근하신 후였고 야간 근무 간호사만 계시는 상황이었죠. 그때 또 그 하이힐 소리가 들렸어요. 나경이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요. 오빠, 힘드시죠? 목소리에 가짜 동정이 묻어 있었어요. 진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었죠.
여기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간호사들 다 바뀌었어요. 새로운 간병인도 벌써 퇴근했고요. 민호 씨를 말하는 거겠죠. 나경은 벌써 병원의 모든 스케줄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위험해. 오빠는 너무 신중해요. 어차피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났어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어투였거든요.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건 그렇지만, 오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요? 벌써 몇 주째잖아요. 몇 주째라고요? 그들의 관계가 제 사고 전부터 시작됐다는 말인가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상황이 정리되면. 언제요? 의사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정말요? 오빠가 몇 년을 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나경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뭔가를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았죠. 나경아, 우리가 지금 성급하게 움직이면 모든 게 틀어져.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다른 방법? 그날 일 말이에요. 정말 사고였을까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뭔 소리야? 그건 CCTV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했어. 다 사고로 처리됐다고. 그럼 다행이네요. 혹시 몰라서요. 다행이라니. 제 사고가 다행이라고 하는 건가요? 나경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왜요? 어차피 결과는 같잖아요. 언니는 깨어나지 못할 테고, 우리는. 그만해. 도연이가 짜증스럽게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들었거든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요. 오빠 현실을 봐요. 언니의 재산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부동산, 주식, 예금, 그리고 오빠 회사 지분까지 합치면 돈 얘기는 하지 마. 왜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나경이 도연이와 관계를 맺은 이유를요.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어요. 제 재산과 도연이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언니가 이 상태로 몇 년씩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료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건 어쩔 수 없지. 정말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무슨 뜻이야?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한다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나경이 제 죽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었거든요. 미쳤어?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어차피 깨어날 희망도 없는데. 이게 언니를 위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저를 위한 일이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나경아, 그런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마. 위험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언니를 사랑해서예요? 그건 도연이가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에 대한 사랑은 이미 없었던 거죠. 오빠, 솔직히 말해봐요. 언니와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어요? 그건 왜 묻는데? 궁금해서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건가요? 필요에 의해서였지. 필요에 의해서라니.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저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니. 그럼 지금은 언니가 필요해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짐이지. 짐이라고요. 제가 도연이에게 짐이 됐다는 건가요? 그럼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언니와 함께 이렇게 계속 살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건지요. 새로운 시작. 그게 바로 나경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건 뻔했죠.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오빠는 정말 답답해요. 기회는 지금인데. 무슨 기회? 언니가 이런 상태일 때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나중에 깨어나면 더 복잡해질 텐데. 정리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그들에게 저는 정리해야 할 문제였던 거죠. 서류는 다 준비했어요? 응. 변호사랑도 상의했고. 그럼 언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너무 성급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누가 와? 모르겠어요. 간호사인가? 빨리 나가자. 그들이 급하게 나가려는 순간 문이 열렸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면회 중이셨나요? 민호 씨의 목소리였어요. 퇴근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온 거였어요. 아, 네. 저는 서진이 남편이고요. 이분은 회사 동료입니다. 도연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제가 깜빡한 게 있어서 잠깐 들렀는데 방해가 됐나요? 아니에요. 저희가 마침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럼 천천히 나가세요. 저는 잠깐 환자분 상태만 확인하고 갈게요. 도연과 나경이 어색하게 나간 후 민호 씨가 제 침대 곁으로 왔어요. 괜찮으세요?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의식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은 말투였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더군요. 흥미로운 대화였네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호 씨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걸요. 그런데 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걸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충격을 받거나 당황했을 텐데 민호 씨는 너무 침착했어요. 여기서 들은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좋겠네요. 혼잣말처럼 하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었어요. 민호 씨가 그들의 음모를 알고 있지만 아직은 행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제 손목을 확인하는 척 하더니 아주 작게 물어보더군요. 혹시 들리시나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민호 씨가 제 상태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들리신다면 손가락을 아주 살짝만 움직여 보세요.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새끼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계속 집중하니까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민호 씨가 놀라는 소리를 작게 냈어요. 정말 의식이 있으시는군요. 그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민호 씨가 왜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 건지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게 좋겠어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죠. 저는 다시 손가락을 살짝 움직여서 동의 표시를 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저와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움직이면 예, 두 번 움직이면 아니오로 하죠. 저는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완벽해요.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계획을 세워봅시다. 계획이라니. 민호 씨도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데 서진 씨,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민호 씨를 기억한다고요? 저는 2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기억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그럴 거예요. 너무 어릴 때 일이니까. 하지만 저는 기억해요. 서진 씨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을 도와주신 일을요. 그 순간 뭔가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누군가를 도와주셨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집까지 잃을 뻔했을 때 서진 씨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 수 있었죠. 이제 이해했어요. 민호 씨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지를요.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그 말에 또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도영과 나경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제 사고가 우연이었는지 알아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편에서 싸워줄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민호 씨와 소통할 수 있게 된 후 며칠은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평범한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를 유지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달랐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요. 겉으로는 일상적인 간병 업무를 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제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면 조용히 말을 걸어왔죠. 서진 씨, 어제 밤에 들은 얘기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저는 2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었죠. 그분들이 얼마나 자주 그런 대화를 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1번 움직였어요.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거의 매번 만날 때마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결혼하시기 전부터 그 여자와 아시는 사이였나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나경은 도연이의 회사 비서였는데 언제부터 그런 관계가 된 건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저는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 확실하지 않으시군요. 그럼 천천히 알아봐야겠네요. 민호 씨는 정말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는 타입이었죠. 서진 씨, 혹시 남편분 회사 일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뭔가 수상한 거라든지. 그 질문에 생각해 봤어요. 도연이는 집에서 회사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하지만 가끔씩 전화 통화하는 걸 들어보면 뭔가 복잡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1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어떤 건가요?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혹시 돈과 관련된 일인가요? 저는 1번 움직였어요. 맞아요. 가끔 큰 금액의 돈 얘기가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역시 그렇군요. 어제 그 여자가 재산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뭔가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민호 씨의 추리력이 대단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도연이가 또 병실에 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는데 평소보다 더 짜증이 난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물어보자 도연이가 대답했어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네요.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희망을 잃으시면 안 되죠. 희망이라. 솔직히 말해서 이미 몇 주째인데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그때 민호 씨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 체크하러 왔습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 도연이는 건성으로 인사하고는
다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민호 씨는 평소처럼 제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혈압은 정상이고 맥박도 안정적이네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남편분이 자주 오시나요? 저는 아주 살짝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저런 식인가요? 또 살짝 움직였어요. 맞아요. 도연이는 요즘 올 때마다 짜증스러워 했어요. 도연이가 전화를 받고 복도로 나간 사이 민호 씨가 더 자세한 얘기를 했어요. 서진 씨, 제가 어제부터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 같아요. 증거라니, 무슨 증거를 말하는 건가요? 그분들의 대화를 녹음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다든지요. 저는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민호 씨가 과거에 저희 가족에게서 받은 도움이 정확히 뭐였는지요. 서진 씨, 혹시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세요? 저는 한 번 움직였어요. 민호 씨가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12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작은 공장을 하고 계셨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빚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때 서진 씨 아버지께서 큰 도움을 주셨어요. 점점 기억이 나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누군가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던 기억이요. 단순히 돈만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에게 새로운 일자리도 구해주시고 제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때 서진 씨도 같이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보다 두세 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정말 예쁘고 착하셨어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따라 어딘가에 갔던 기억이요. 서진 씨가 저한테 과자를 주시면서 힘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민호 씨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억이었나 보네요. 그 후로 저희 가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서진 씨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장례식에도 가고 싶었는데 그때 저는 다른 지역에 있어서 못 갔거든요. 아버지 장례식 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민호 씨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빚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꼭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에 서진 씨 사고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요. 신문에 났거든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연락해서 간병인 자리에 지원했어요. 그래서 민호 씨가 여기 온 거였군요.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온 거였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간병만 잘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켜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남편분 태도도 그렇고 그 여자와의 관계도 수상했고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봤죠. 민호 씨의 관찰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못 느꼈던 부분들까지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그들의 대화를 듣고 확신했어요. 서진 씨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요. 위험에 처해 있다니. 그 말이 섬뜩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가 서진 씨를 지켜드리겠다고. 그 순간 정말 고마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상태에 있는 저를 지켜주겠다고 하다니. 하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그들도 바보는 아닐 테니까요. 저는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그들의 계획을 더 자세히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행동할 건지 말이에요. 그때 복도에서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변호사랑 만났어. 서류는 거의 준비됐다고 해. 시기만 잘 맞추면 돼. 민호 씨가 귀를 기울이더니 제게 작은 손짓을 했어요. 저도 집중해서 들어봤어요. 그래, 일단 한 달 정도 더 기다려보자. 그때까지 변화가 없으면. 알겠어. 계획대로 하자. 도연이가 병실로 다시 들어왔을 때 민호 씨는 평범하게 간병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도연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민호 씨가 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들으셨죠? 한 달이라고 하더군요. 한 달. 그들이 뭔가를 결행할 때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거였어요. 우리도 그때까지 준비를 끝내야 해요. 저는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서진 씨, 저를 믿으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한 달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도연과 나경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라니, 뭘 말하는 건가요? 바로 서진 씨가 의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절대 모르죠. 맞아요. 그들은 제가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볼 수 있어요. 간병인이니까요. 정말 완벽한 위치였어요. 민호 씨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걸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무서우면서도 기대가 됐어요.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며칠 후부터 도연의 행동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빈손으로 와서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이제는 업무용 서류 가방을 들고 오는 거였어요. 병실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핑계였지만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민호 씨도 그 변화를 눈치챘어요. 요즘 남편분이 가방을 자주 가져오시네요. 저는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었죠. 혹시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수도 있겠어요. 민호 씨의 추측이 맞았어요. 도연은 가방을 열 때마다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마치 누가 볼까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 또 그들의 은밀한 만남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대담해진 것 같았어요. 오빠 변호사가 뭐라고 했어요? 서류는 거의 완성됐다고 해. 이제 타이밍만 잘 잡으면 돼. 어떤 서류요? 유언장, 재산 이전 서류, 그리고 생명 연장 치료 중단 동의서.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생명 연장 치료 중단 동의서라니. 그게 바로 제 죽음을 의미하는 서류였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몇 년씩 끌 수는 없어.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가족들이 의심하면 괜찮아. 의사도 희망이 거의 없다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요? 제 죽음을 자연스럽게요? 그럼 재산은? 유 원장에 따르면 일단 내가 다 상속받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면 제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셈이지. 그제서야 그들의 전체적인 계획이 보였어요. 저를 죽게 만들고 제 재산을 도연히 상속받은 다음 나경과 결혼해서 모든 걸 나누어 가지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빠, 정말 확실해요? 언니가 유 원장을 남겼다는 게? 물론이야. 결혼할 때 서로 작성했거든. 맞아요. 결혼 초기에 변호사 권유로 상호 유언장을 작성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서로를 사랑하고 믿었을 때였는데, 그럼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거네요. 응.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 너무 성급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다음 주 정도? 의사랑 상의해서 자연스럽게 진행하려고. 다음 주라니. 생각보다 훨씬 빨랐어요. 그들이 나간 후 민호 씨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서진 씨, 방금 복도에서 들었는데요. 저는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저도 들었다는 뜻이었죠.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다음 주라고 했죠? 또 한 번 움직였어요. 그럼 우리도 서둘러야겠어요. 민호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더군요. 오늘부터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정말 준비성이 철저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서진 씨, 혹시 남편분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저는 2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정확히는 모른다는 뜻이었죠. 아까 잠깐 보니까 서류들이 많이 들어있더군요. 아마 그들이 말한 그 서류들일 거예요. 맞을 거예요. 도연은 요즘 그 가방을 손에서 놓지 않았거든요. 만약 그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때 문이 열리면서 도연이 들어왔어요. 또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민호 씨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아, 네. 수고하세요. 도연은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서 가방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서류뿐만 아니라 노트북도 꺼냈더군요. 혹시 업무 보시는 중이면 제가 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 부장님. 네, 지금 병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급한 전화였나 봐요. 도연이 황급히 일어나더니 가방은 그대로 둔 채 나갔어요. 긴급회의라고 하네요.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어요. 민호 씨도 그걸 알았죠. 서진 씨,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가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재빨리 서류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유언장이 있네요. 그리고 재산 이전 서류. 와, 정말 다 준비해뒀군요. 민호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서류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생명 연장 치료 중단 동의서도 있어요. 이미 서명란까지 만들어뒀네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뭐지? 민호 씨가 다른 서류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회사 비리 관련 서류인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왜 이런 게 여기에?
비리 서류라니. 도연이가 회사에서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나요? 서진 씨, 혹시 남편분이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다는 뜻으로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연은 집에서 회사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이 서류들을 보니까 횡령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민호 씨가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상당한 금액이네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민호 씨가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자연스럽게 제 상태를 체크하는 척 했어요. 혈압 정상이고 맥박도 안정적이네요. 도연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회의 끝나셨어요?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도연이 다시 가방을 닫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호 씨가 나간 후 도연은 혼자서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리더군요.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저에 대한 얘기였죠. 도연이 나간 후 민호 씨가 다시 들어왔어요. 서진 씨, 대박적인 발견을 했어요. 무슨 발견인지 궁금했어요. 남편분이 회사 돈을 빼돌렸나 봐요. 상당한 금액을요. 그래서 제 재산이 필요했던 건가요? 횡령한 돈을 메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나경이라는 여자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서류에 그 여자 이름도 나와 있거든요. 그들이 공모했던 거였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죠. 이제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 것 같아요. 서진 씨 재산으로 횡령 사건을 덮으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건가요? 돈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무기가 생겼어요. 이 증거들만 있으면 그들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서진 씨, 우리가 반격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반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전사였죠. 그런데 조심해야 해요. 그들도 다급해지면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다음 주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내일부터는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겠어요. 서진 씨도 준비되셨죠? 저는 단호하게 한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민호 씨가 촬영한 서류들을 분석하는 데는 며칠이 걸렸어요. 그동안 우리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죠. 도연과 나경이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서진 씨, 그 서류들 내용이 정말 심각해요. 민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를 기다려서요. 회사 자금을 몇 차례에 걸쳐서 빼돌렸더군요. 총 금액이 상당해요. 얼마나 상당한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나경이라는 여자가 중간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비서 권한을 이용해서 서류를 조작한 흔적도 있고요. 그래서 나경이 도연에게 접근했던 거였군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일이 서진 씨 사고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제 사고도, 혹시 그래서 제 사고가? 물론 저는 말할 수 없었지만 민호 씨가 제 생각을 읽은 듯 했어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시기가 너무 절묘하거든요. 제가 사고를 당한 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걸 증명하기 어려워요.
일단 확실한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요. 민호 씨가 맞는 말을 했어요.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했죠.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도연이 또 급한 전화를 받고 나간 거예요. 이번에는 나경과 함께 병원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잠깐만 기다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도연이 나가자마자 민호 씨가 행동에 나섰어요. 서진 씨, 이번에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봅시다. 가방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도연이 서두르느라 깜빡했나 봐요. 민호 씨가 이번에는 더 자세히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이것 봐요. 계좌 이체 내역이에요. 스마트폰 화면을 제게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여기 보면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여러 번 이체됐어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요. 얼마나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전체 합계가, 와, 이건 정말 큰 돈이네요. 민호 씨의 놀란 표정을 보니 정말 큰 금액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 나경이라는 여자 명의 계좌도 있어요. 그 여자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공범이었던 거죠.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민호 씨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어요. 감사 일정표예요. 회사에서 곧 내부 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두르고 있었던 거였군요. 감사가 시작되면 횡령 사실이 들통날 테니까 그 전에 모든 걸 정리하려는 거였어요. 모든 걸 정리한다는 건 저를 죽이는 것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서진 씨,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여기 보험 서류도 있어요. 서진 씨 명의로 된 거대한 생명보험이요. 생명보험이라니. 제가 그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는데요. 가입 날짜를 보니까 서진 씨 사고 몇 달 전이네요. 그럼 도연이 제 명의로 몰래 가입한 건가요? 보험금 수령자는 당연히 남편분이고요. 금액이 정말 엄청나요. 이제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보였어요. 횡령으로 구멍난 돈을 제 재산과 보험금으로 메우려고 했던 거였어요. 서진 씨,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살인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물론 실제로 떨리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과 나경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빨리 결정해야 해. 시간이 없어. 알고 있어요. 내일 의사랑 상의해 볼게요. 내일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빨랐어요. 민호 씨가 재빨리 서류들을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제 상태를 체크하는 척 했어요. 도연과 나경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보였어요. 간병인 선생님, 수고하세요. 나경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민호 씨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았어요. 언니 상태는 어때요? 큰 변화는 없으시지만 안정적이세요. 그렇군요.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속으로는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요. 민호 씨가 나간 후 그들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내일 의사랑 만나서 얘기해 보자. 생명 연장 치료 중단 얘기요? 응. 자연스럽게 가족들도 설득해야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가 하시면 다들 이해할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언니는 깨어나지 못할 테니까. 그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회사 감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 서진이 재산으로 다 메울 수 있어. 제 재산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고 하다니. 보험금도 나오면 충분하죠? 당연하지. 그럼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새 출발이라니. 제 죽음을 발판으로 해서요. 그들이 나간 후 민호 씨가 다시 들어왔어요. 서진 씨, 들었죠? 내일이래요. 저는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이제 우리도 행동에 나서야 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정말 고마웠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내일 아침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과 함께요. 저는 민호 씨의 손을 꽉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손가락을 움직여 봤어요. 오, 서진 씨, 힘이 생기신 것 같은데요? 정말 조금씩이지만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분노와 의지력 때문인지 점점 더 선명하게 주변을 인식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좋은 징조예요. 서진 씨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들의 계획도 우리의 싸움도요. 민호 씨의 목소리에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서진 씨,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곧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자유. 그 단어가 얼마나 간절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이 침묵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가요? 서진 씨가 의식이 있다는 걸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그래야 그들이 강제로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저에게 의식이 있다는 게 증명되면 제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내일 의사 선생님께도 말씀드릴 거예요. 서진 씨가 의식이 있다고요. 이제 모든 계획이 준비됐어요. 경찰 신고, 의학적 증명, 그리고 결정적 증거들까지. 서진 씨, 우리가 이길 거예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그날 아침은 정말 긴장됐어요. 민호 씨가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의사 선생님께 제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언론사에도 연락을 취했다고 했어요. 서진 씨, 준비됐죠? 저는 단호하게 한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이제 정말 결판을 낼 때가 온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전에 정밀 검사를 해주실 거예요. 서진 씨가 의식이 있다는 걸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요. 다행히 담당 의사 선생님은 민호 씨의 설명을 믿어주셨어요. 그동안의 뇌파 검사 결과와 각종 반응들을 종합해 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경찰도 곧 올 거예요. 증거 자료들을 전달하고 수사를 요청했어요.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피날레처럼요. 오전 10시쯤 도연이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정장도 더 격식 있게 차려입었고 표정도 진지했어요. 오늘 기자회견이 있어요. 간호사에게 말하더군요. 기자회견이요? 네. 아내 상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려고요.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니.
생명 연장 치료 중단을 공표하려는 거였군요. 가족들도 오시나요? 네, 다들 올 예정이에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요. 잠시 후 나경도 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들어왔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 준비됐어요? 응, 변호사도 왔고 기자들도 준비됐대. 드디어 끝나는군요. 그래, 이제 새 출발이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곧 그들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날 테니까요. 오후 2시 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됐어요. 민호 씨가 휠체어를 가져와서 저를 로비로 데려갔어요. 물론 겉으로는 의식이 없는 환자를 이송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서진 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민호 씨가 작게 속삭였어요. 로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 카메라, 그리고 양쪽 가족들까지.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도 와 계셨어요. 도연이 단상에 올라갔어요. 완벽하게 연출된 슬픈 표정으로요. 안녕하세요. 먼저 제 아내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도 적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연기를 잘하더군요. 아내 서진이가 사고를 당한 지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기적을 바라며 최선의 치료를 해왔지만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치는 제스처를 보였어요.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더 이상의 생명 연장 치료는 아내에게도 가족에게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따라서 가족 모두의 동의하에 존엄사를 선택하기로.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요. 민호 씨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환자분을 담당하고 있는 간병인 장민호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윤서진님은 의식이 있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이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저에게 향했고 가족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헛소리를. 도연이 당황하며 말하려고 했지만 민호 씨가 계속 이어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부인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연이 화를 내며 다가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경찰이 나타났어요. 한도연 씨죠? 횡령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그리고 최나경 씨도 함께요. 나경도 경찰에 의해 체포됐어요.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건 모함이야. 증거도 없으면서. 도연이 소리쳤지만 민호 씨가 준비한 자료들이 언론에 배포되기 시작했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횡령 서류, 생명보험 가입 내역, 그리고 그들의 대화 녹음까지. 기자들이 자료를 받아보며 놀라워했어요. 정말 결정적인 증거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호 씨가 제 휠체어를 단상 앞으로 밀어냈어요. 윤서진 님이 모든 걸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카메라들이 모두 제게 집중됐어요. 보세요. 지금도 반응하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나서서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아침 정밀 검사 결과 환자분이 의식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고 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합니다. 도연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였죠. 이건 말이 안 돼. 한도연 씨 부인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도 추가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도연이 저항했어요. 아니야. 나는 아내를 사랑해. 이건 모두 거짓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 있었거든요. 나경도 끌려가면서 저를 째려봤어요. 깨어났으면 진작 말을 하지. 왜 이제 와서?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민호 씨가 대신해서 말해줬어요. 서진님은 모든 걸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의 배신도, 계획도, 그리고 살인 음모까지 모두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정말 의식이 있었던 건가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남편의 배신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손가락으로 답했어요. 한 번 움직이면 예, 두 번 움직이면 아니오라고 민호 씨가 설명해 줬어요. 처음부터 들으셨나요? 저는 한 번 움직였어요. 정말 충격적이셨겠어요. 다시 한 번 움직였어요.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한 번 움직였어요. 친정 부모님이 울면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서진아, 정말 고생했구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아버지의 안정감 있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에 빠져 계셨어요. 도연이가 정말 그런 일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현실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병실로 돌아왔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서진 씨,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앞으로는 회복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서서히 말도 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계속 옆에 있을게요.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서진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포기하지 않았던 건 민호 씨 덕분이었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진짜 서진 씨만의 인생을요. 새로운 시작. 그 말이 정말 설레었어요.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메인으로 보도됐어요. 도영과 나경의 범죄, 그리고 제가 살아있다는 놀라운 반전까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진실을 지켜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거짓말도, 배신도, 그리고 두려움도. 남은 건 오직 희망뿐이었어요. 그로부터 6달이 지났어요. 정말 기적 같은 시간들이었죠. 처음에는 손가락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목소리도 나오고
상체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서진 씨, 오늘 마지막 재활 치료네요. 민호 씨가 휠체어를 밀며 말했어요. 그분은 정말 끝까지 제 곁에 있어 주셨거든요. 간병인에서 재활 도우미가 되어서요. 고마워요. 정말로. 아직 말하기가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뭐려? 저야말로 고맙죠. 서진 씨 덕분에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물리치료실에서 마지막 세션을 마치고 나서 우리는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처음 민호 씨와 진짜 대화를 나눴던 곳이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처음 여기 왔을 때를 말이에요. 물론이죠. 제가 손가락으로만 대답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벌써 그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 서진 씨가 얼마나 강하신지 알았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민호 씨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서진 씨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죠. 겸손한 분이에요. 하지만 그 겸손함이 더 고마웠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따뜻한 봄볕이 얼굴에 닿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적처럼 느껴져요. 민호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왜 그때 그냥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저와 함께 하셨어요? 사실 이 질문을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민호 씨는 처음부터 혼자서도 충분히 도연과 나경을 신고할 수 있었거든요. 글쎄요. 서진 씨가 직접 승리하셨으면 했어요. 제가요? 네. 서진 씨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이기셨으면 했어요. 그래야 진짜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호 씨의 말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어요. 만약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구해졌다면 평생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서진 씨를 더 알고 싶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서진 씨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기억이 조금씩 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어릴 때 기억들이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따라갔을 때 민호 씨 가족을 만났던 기억이요. 맞아요. 서진 씨가 저한테 과자를 주시면서 힘내라고 하셨죠. 그랬나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은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서진 씨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운명이 있을까요? 어릴 때 한 번 만났던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구원자가 되어 나타나다니.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확신해요. 그때 간호사가 올라왔어요. 서진님, 퇴원 서류 준비 다 됐어요. 드디어 퇴원이에요. 6달 만에 이 병원을 떠나는 거예요. 짐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받은 편지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거든요. 전국에서 온 격려 편지들,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들.
특히 기억에 남는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보낸 거였는데 희망을 잃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편지들 다 간직할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힘들 때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민호 씨가 휠체어를 밀고 병원 로비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친정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서진아, 정말 잘 이겨냈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안아주셨어요.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어라. 아버지의 든든한 목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집에 바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었거든요. 민호 씨, 잠깐 들를 곳이 있어요. 어디요? 아버지 묘소요. 아버지 묘소는 서울 근교에 있었어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죠. 묘소에 도착해서 휠체어에 앉아 아버지 묘비 앞에 섰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바람이 살랑 불면서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게 맞았어요. 선행은 정말 돌아와요. 민호 씨가 뒤에서 조용히 지켜봐주고 있었어요. 민호 씨도 감사드려요, 아버지.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때 민호 씨가 앞으로 나와서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 씨를 보살펴드린 장민호입니다. 예전에 도움받았던 장 씨 집 아들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서진 씨를 도와드렸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세대를 넘나드는 은혜의 순환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묘소를 떠나면서 민호 씨가 말했어요. 서진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그런데 민호 씨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럼 저와 함께 하시면 어때요? 함께요? 제가 회복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요. 어떻게요?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의식이 있지만 의사 표현을 못하는 환자들을 위한 재단이요. 이건 정말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민호 씨가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저가요? 경험도 있으시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시잖아요. 민호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함께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새로운 시작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민호 씨가 물어봤어요. 서진 씨, 도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안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었는데 이제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워하지는 않아요. 정말요? 미워할 힘도 아까워요. 그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물론 배신감과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것에 매달려 있기에는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게다가 그 일이 없었다면 민호 씨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집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었어요. 민호 씨,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서진 씨 덕분에 제 인생도 의미를 찾았어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물론이죠. 평생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평생이라니 얼마나 든든한 약속인가요? 그럼 내일부터 재단 준비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는 꿈이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거울을 봤어요. 예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더 강해 보이고 더 지혜로워 보였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이에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정말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제 이야기예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은 이야기. 배신당했지만 더 큰 사랑을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내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예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새벽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바로 그 증거이고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있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리고 민호 씨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요. 과거의 선행이 현재의 구원이 되었듯이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진짜 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어요. 희망의 손길 재단. 제가 만든 재단의 이름이에요. 의식이 있지만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죠. 서진 씨, 오늘 상담 일정이 꽉 차 있어요. 고마워요. 준비는 다 됐어요. 네, 맞아요. 저희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정말 조용한 결혼식이었는데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했어요. 화려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진심이면 충분했으니까요. 첫 번째 상담자는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아들을 둔 어머니였어요.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정말 희망이 있을까요?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서 그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아들이 정말 듣고 있을까요? 들을 거예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얼굴이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희망을 찾으신 거죠. 점심시간에 민호 씨와 함께 재단 근처 카페에 갔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팡이만 짚고 걸을 수 있어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오늘 아침에 도연 씨 소식 들었어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소식이요? 가석방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도연은 횡령과 살인미수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나경은 8년형이었고요. 벌써 2년이 지났으니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이긴 했죠.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뭔가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미 저에게는 과거의 일이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거든요. 그래도 혹시 연락이 오면 그때 생각해 보죠. 하지만 제 삶에 다시 개입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도연도 나름의 시간을 통해 변했을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오후에는 재단에서 주최하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제가 직접 강의를 하기도 해요. 의식이 있는 환자를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보여도 계속 관찰하고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가족 여러분, 환자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모든 걸 듣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한 의사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정말 감동적인 강의였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정말 무서우시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포기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런 의지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민호 씨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민호 씨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보람 있었어요. 여러분이 희망을 찾아가시는 걸 보니까요. 저도 그래요. 서진 씨와 함께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식탁에 앉아서 뉴스를 보는데 비슷한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환자를 둘러싼 가족 갈등 이야기였죠.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많네요. 그럼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재단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이미 50여 가족을 도왔어요. 그중 몇 분은 실제로 의식을 회복하기도 했고요. 잠들기 전에 침실에서 일기를 쓰는 게 제 습관이 되었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보람으로 바뀌는 걸 느낀다. 내일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 민호 씨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뭘 읽고 있어요? 재활 치료에 관한 새로운 연구 논문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저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시거든요. 사랑해요. 갑자기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저도요. 매일매일 더 사랑해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끝나갈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저도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빛을 발견했어요. 그 빛이 바로 여러분 곁에도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한 일은 정말로 돌아와요. 제 아버지의 선행이 저를 구했듯이 여러분의 선행도 언젠가는 여러분을 구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병실에서 듣고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의료진의 대화를,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여러분만의 목소리로 세상에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있을 민호 씨 같은 분들께도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도 저는 재단에 출근할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찾는 가족들을 만날 거고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을 함께 할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새로운 이야기들은 계속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기적을 만들어 가세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어요.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